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청원 PB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셀리드요. 셀리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15%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예, 시청자님? 예. 아.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코로나 진단 키트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리드,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시간에서는 지금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거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크게 밀려도 이상한 게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주가가 지금 7월 22일 저점 대비 거의 10배나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세요 혹은 종목 자체의 비중을 늘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가의 변동성도 너무 크고 우리 지금 투자자님께서도 그렇지만 1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한 800원 정도 빠졌죠. 이 정도만 돼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셀리드가 설령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 가격에서 한 3에서 4% 정도만 올라오면은 땡큐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셀리드와 셀레믹스 이 두 종목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사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어떻게 갑자기 급락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분명히 어렵다는 거 그거 인지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면 가급적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셀리드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시외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 시장까지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 뭐 치료제 관련주들 좀 추가 상승 예상하세요?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좀 배팅하는 거 잘한다 라고 하시면 홀드고 아니면 사실 지금 터는 게 맞죠.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투자 위험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네. 위험이라고 왜 찍혀 있겠습니까? 이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진단 키트도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엠폭스가 조금 더 부각이 돼 있지만 만약에 엠폭스 쪽으로 딱 쏠린다 뭐 이래버리면 또 약간 종목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진짜 차익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물론 지금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불안하시면 절반 정도 줄여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이런 위험한 종목이 15%다 갖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지금 시간에서 본전 위에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많이 불안하시면 저는 일단 종목 반 털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굳이 15%다 베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운이 좋아서 이번에 먹어도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나중에 한번 완전 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거 진짜 꾼들의 영역이거든요. 네. 꾼들은 이런 데 전화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매매하시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은 종목을 고르셨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롯데 칠성 14만 원에 10%요. 14만 원이면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가지고 14만 원 평균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요게 조금 보니까 네. 그 목표가가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 나왔네요. 그러면 이청원 PB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 사실 식품주 대비해서는 오늘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롯데칠성 가져가 보면 좀 수익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금 가지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뭐 20%, 30%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대략 한 5에서 10% 정도만 보고 덤비자 그런 마음이면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늘 DS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주류 또 식품, 담배 관련된 리포트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재미나게 잘 읽고 왔는데 네. 지금 소주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연초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기반으로 해서 뭐 주류까지 거기에 뭐 식품 소재라든지 가공까지 거의 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그때 보였던 그 엄청난 광풍은 우선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러한 광풍이 있었던 가운데 롯데칠성은 사실상 수혜를 크게 얻지도 못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리 높은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올 하반기 들어서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주류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음료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크게 어려웠던 그런 일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자체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롯데칠성이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전화하신 분 어느 정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뭐 30대, 뭐 40대 정도로 하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안정적인 종목, 롯데칠성 같은 종목을 조금 한번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14만 원에 하셨는데 결코 나쁜 가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만 원에서 대략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사이 그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그때까지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피비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식품주 오늘 이제 탑승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피비님의 식품주 탑픽도 롯데칠성인가요? 아닙니다. 저 식품주는 사실 몇몇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삼양식품이 있죠. 근데 네. 하반기 전망 보게 되면은 사실 삼양식품보다는 농심 쪽이 조금 더 우리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1분기에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고 당시 기준으로 갭 자체를 상한가로 만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반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라면 판매가 지금처럼 견고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스낵 쪽에서도 소폭 흐름이 개선이 된다면 저는 실적은 오히려 농심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식품 쪽, 뭐 소재도 있고 가공도 있고 뭐 주류나 음료 모두 다 포함했을 때는 그래도 농심이 꽤나 많이 빠진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삼성 SDR은 저거 37만 5,500원이고요. 아, 네. 비중은 20%요. 37만 원 되면 거의 1년 넘으셨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계속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닥은 찍었는지,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 볼까니, 장은 이렇게 올라와도 이거는 돌에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다른 2차 전지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거 처음 했어요. 삼성 SDI만 2차 전지는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닥은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셀 3사를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삼성 SDI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닐까요? 그런 의견을 낸 사람 중에도 저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을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확실하게 하기는 어렵고, 혹시 그 시청자님 이거 매수 최근에 하셨나요? 아니면 뭐 한 1, 2년 전부터 하셨나요? 한 1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네. 그러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왜 수익 실현 안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원래 어느 정도까지 목표 보고 계셨어요? 한 50만 원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전에 샀으면 이 초과가 됐을 텐데 왜 수익을 안 하셨는지 좀 일단 궁금하고. 제가 사고는 그래 안 됐어요.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되셨네요. 그쵸? 예. 네,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역배열 부분에서 사실 명확하게 추세가 돌리지 않았을 때는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일봉상으로 보면 와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와 진짜 많이 떨어졌다. 월봉상으로 봐도 와 진짜 많이 떨어졌다인데 지금 120선까지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운 나쁘면은 요 23만 원대, 4만 원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래요. 기술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이게 이제 안정성에 대한 시장에서 선택을 한다면 아마 SDI가 가장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이 아니라 가격을 시장이 여전히 채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이 하반기에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2차 전지가 밸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건데, 그 밸류가 안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셔도 최근만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다 양매도 하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목 잡히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조금만 반등 나와도 이 2차전 지금 아직 아닌가 보다 하고 비중 축소하거나 도망갔다 다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초입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태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요번에 이 이슈로 만약에라도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본전에서 비중 5%까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30만 원 이하로 깨지면 무조건 절반 이상으로 비중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대응 전략 잘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BB 테크. 네, 예, 매수가 19,14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30%, 좀 금액이 좀 큽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오늘 들어갔는데 네, 또 궁금한 거는 네. 그 시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상한가가 19,640원이더라고요. 거기 붙어 있던데, 근데 종가하고 몇 배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붙어 있다가 약간 떨어지는가요? 시간, 그거 알고 싶어요. 시간 외에요, 시청자님? 예, 시간 외에. 예. 지금 시간에는 일단 거의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긴 한데, 예, 거기 상한가가 아까 보니까 음. 19,640원이 상한가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상한가 붙었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여기- 네. 왜 그런가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SBB 테크, 그러면, 수익률을 좀 짧게 보고 계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단기로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께 상담 받고 싶으세요, 시청자님? 다 하창봉. 예, 하창봉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예.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SBB 테크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시외에서도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당연히 이 시간에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해주신 시간에서 왜 19,640원이 상한가가 걸려 있냐면요.
시간외가 무조건 10%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장중에 27%가 올랐고 19,640원이 해당 호가가 상한가 호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28%로 마감이 되고 2%더 올라가서 상한가면 딱 이 시간에는 2%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 한 번에 60선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요 전일 종가, 오늘 종가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확실히 더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시초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 많이 눌림이 나온다거나 좀 물량이 좀 털리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분할로 좀 줄여주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월요일에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원 PB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핫했던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9월에 보피 출시 관련해서 오늘 엄청난 급등세 보였는데 다음 주 시장까지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딱 그 투자자님 그 매수 가격이 있죠. 네. 매수 가격을 반드시 손절 가격으로 잡고요. 음. 오래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슈가 붙어서 우선은 오늘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동사가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 웨어러블 로봇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의 중심이 되는 협동 로봇은요, 이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감속기로 선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SBB테크와 SPG 이 두 가지 기업이 감속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산 제품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지고 중국산 제품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협동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산이나 중국산을 우선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SBB테크도 그렇고 SPG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당연히 기술력의 확보인데요. 이 기술력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협동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특히 올해 기준으로 산업용 로봇의 시장 침투율을 처음으로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SBB테크 매수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띄우긴 띄우는데 개인적으로 10%, 15%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때로는 5%, 6% 이것도 정말 잘한 겁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고작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결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 가격 꼭 손절 가격으로 잡고 그렇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피디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반등해서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로봇 관련주들, 금리 인하 수혜주다,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뭔가 저점은 찍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어쨌든 생각인데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왜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네. 올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묻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가지고 있는 시장 침투율을 협동 로봇이 처음으로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투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에 대해서 실적이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틀인가 전에 미래에셋에서 올해 2분기에 실적이 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업 손실이 지금 더 커진 거죠. 참고로 연초부터 로봇 섹터에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3분기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때 실적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기대감은 말 그대로 뜬구름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가가 많이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3분기의 턴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밸류 체인인데요. 연초에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이 로봇 관련 세미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듣고 책자도 참 많이 읽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부품 같은 경우, 특히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기술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로봇 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97%, 또 덴마크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70%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지금은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지만 기타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 SI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기술력의 발전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판매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북미향 매출이 어쨌거나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지금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산 로보틱스조차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봇 섹터는 우리가 생각보다 기대감이 너무나 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 뭐 웨어러블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가 한편으로 종목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 실적 꼭 체크하시고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 지금은 쳐다보거나 매수에 섣불리 가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기업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적자가 좀 축소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반영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814번님께서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2만 6천 원에 10%.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해요. 필비님께 대주전자재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강했는데 좀 밀리면서 마감했거든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흐름은 참 좋은데요. 네.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올해 사실상 동사만 이렇게 흐름이 좋은 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앞으로 3년 정도는 먹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는 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전지 쪽은 지금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한 거죠. 2021년 8월 이후로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이런 양극재입니다. 그 양극재가 우선은 부진한데 이를 상회할 수 있을 만한 응급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SK증권에서 리포트 한 게 나와서 재미나게 보고 왔는데 그 전기차 시장이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는 거죠. 물론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들도 이를 기반으로 차량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 라인업 자체가 우선은 크지는 않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0%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가 우선은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터리가 우선은 날아다닐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소재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지금 아쉽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를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권해드리기는 저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또는 화요일 혹은 다음 주에 시장이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올라온다면 가급적이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섹터를 한번 바꿔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천사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6350번님께서 마녀공장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6,000원에 15%, 목표 주가를 3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이 화장품 섹터 정말 잘 갔고 마녀 공장도 7%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청자님 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근데
확실하게 돌파를 했을 때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하시던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화장품이 사실 좀 힘이 빠졌거든요. 요 아. 종목도 사실 장 초반에 강하고 그 시가를 좀 뚫지를 못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시면 요 갭 부분을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화장품이 오늘 실리콘토도 그렇고 마녀공장도 그렇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샀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거를 뭐 한 27,000원, 8,000원대에서 끊을지 3만 원대에서 끊을지는 그건 이제 수급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울타뷰티가 안 눌려야죠. 네. 계속적으로 미국장에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3만 원으로 정해놓고는 매매를 하시되 이제 조금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좀 가격대를 좀 조정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워낙 실적도 좋고 뭐 전망이나 이제 울타 쪽에 입점이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핏의 그 선택이 얼마나 시장에서 더 핫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속도감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장품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뭐 화장품 피크아웃이냐, 뭐 왜 이렇게 데이터가 잘 안 나오냐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화장품주의 상승 단순히 오늘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일단은 뭐 수출입 데이터가 당연히 좀 잠정치가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증권가에 대한 분석과 또 이제 기타 부분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 충돌이 좀 있기는 했죠. 근데 뭐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이제 명품이나 이런 쪽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럼 고가권에 대한 이런 물품이 안 팔린다고 봐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싼 거에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보겠죠.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특히나 미국 쪽에서 핫한 이유가 가격적으로 훨씬 쌉니다. 근데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손에서 좀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 아마존데이에서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지할 수 있는 캐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게 워낙 피크아웃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움직인 지가 꽤 오래됐어요. 23년 1분기부터 계속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뭐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잘 안 바꾸는 것처럼 화장품도 딱 해서 찰떡처럼 붙으면 잘 안 바꿀 겁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비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룸은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6233번님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가 2만 원이에요. 피디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5G 대장주 아니었나요? 동전주로 지금 전략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 30배만 올라가면 본전입니다. 하지만 네. 권할 수가 없죠, 지금.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기업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었고 실적도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우리가 5G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기대감이 참 강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용화가 되는 시점부터 의외로 1인당 RPU라고 하는 것도 올라가는데도 관련된 기업들, 특히 장비 기업들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밀리는 그런 양상을 누가 봐도 지금 다 보입니다. 이 동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이 거의 한 95%나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을 탄다, 매수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상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에이스테크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투자에 따른 조금의 실패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주가가 더 밀리거나 사실 올라와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얼마가 되는 현금을 그냥 확보하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등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피디님? 뭐 반등이라고 하는 게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나아지거나 네.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이것을 이제 탈피하고
깨끗한 경영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죠.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상장에 대한 부분, 뭐 연속성 그게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지만 지금 추가 매수 안 된다. 일단은 그냥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LB 82,500원에 20%입니다. 오, 82,500원이요? 예, 예.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8월 초에 한 것 같아요. 아, 그때 하락장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셨군요. 예, 아, 예, 진짜 그때 잘 했습니다.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목표가가 좀 궁금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예, 두 예.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입니다. 하창훈 본부장님께 HLB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긴 한데 수익 좀 더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한번 전례가 있던 종목이라 그러니까요. 좀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어떤 분은 HLB로 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밑에서 주우신 분들은 뭐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실 텐데 일단은 9만 6, 7천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 이제 물리셨던 분들의 본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고가권 나왔었던 9만 7천 원에서 9만 8천 원 라인에서는 이제 이거를 아예 익절 라인으로 딱 설정을 해 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한 5% 정도 수익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끌고 가는데 만약에 11만 원대까지 그냥 올라간다 하면은 비중 그냥 그대로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올라가다 꼬꾸라지면은 9만 6천 원에서는 꼭 익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만 원 뚫으면 또 이제 비중을 5에서 10% 정도 던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11만 원을 익절 기준으로 잡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이오는 특정한 이벤트가 열릴 때 물론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엄청나게 박살나기도 합니다. 요거 한 대 맞으면 비중 20%일 때 맞으면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타기로는 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의 나머지 80%다 까고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거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상 한 번의 의사결정에 그렇게 됐을 때 전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분할로 좀 편안하게 좀씩 현금 보유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 돈으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현명하게 너무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HLB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9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익절 라인 꼭 챙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기본기님께서도 애증의 HLB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6,500원에 10%요. 26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시청자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한 열흘 됐죠? 한 달 정도 되셨고요.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요? 예.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해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이렇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피비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은 수익 중이시긴 한데 네. 37만 원까지 올랐어서 이 네. 부분을 목표가로 잡아도 될지 네. 매도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걸 보고 가야죠, 당연히. 아, 네, 그도 그럴 것이 배경 자체가 우선은 좋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자님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해당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혹시 지금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황 자체가 뭐 플러스가 조금 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그 플러스 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마이너스 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뭐 근데 왠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매수 가격 보면은 8월 5일에 시장 급락할 때 딱 잡은 건데 이때 급락할 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덕분에 지금 적지 않은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고 결국 매수 가격도 참 괜찮고요. 시장이 예. 그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들어간 것도 괜찮고요. 종목 선택도 지금 괜찮은 거죠. 전선 관련된 뭐 변압기,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쪽에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는 이야기가 중간중간 돌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 우선은 증설을 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예. 수출하는 것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 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좋게 보는 건 동사도 결국에는 넓게 보면은 전선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인데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대단히 큰 편은 아닌 듯합니다. 상대적으로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예전에 오를 때 역시나 잘 올라갔지만 조정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건 그만큼 내재된 힘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비중이 10%로 제가 아까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뭐 8.5% 올랐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렇게 한 이후로 목표 가격은 역시 7월 24일에 기록한 37만 4,500원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끌고 가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전고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자님께서 대동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9,970원에 15%. 단기로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대동을 왜 들어가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공부하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은 대동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네,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10,000원대가 뚫리면 이전에는 이제 10,000원부터 호가 단위가 바뀌었는데 지금 20,000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래도 과거에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1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000원을 안착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윗박스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볼 수 있는 거는 한 11,800원, 12,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11,000원에서 1,800원 정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쁨님께서는 인텍플러스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2,000원에 10%입니다. 대응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32,000원이면 굉장히 오래 또 가지고 계셨는데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아무리 추후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높은 또는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설령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뭐 2분기 기준으로 실리콘2 그렇게 잘 나왔는데 삼양식품 괜찮았는데 다 밀리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좋은 평이 나오지 않는 지금의 시장에서 인텍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하면은 주가가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오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그 한 6월 정도에 이 정도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그 애플과 이슈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텔과도 그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전혀 이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나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올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도 섹터가 매우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느 한쪽에서 주도 섹터가 나오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선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기대감, 그 모든 것들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결국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인텍플러스 지금 투자 대비 대략 한 50% 정도 손실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밀리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보다는 8월 5일에 우선은 저점을 기록하고 약간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비중 절반 정도는 줄이고요. 비중을 절반을 줄이게 되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포트폴리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조금 그냥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걸프렌드님께서는 ST팜 가지고 계세요. 홀딩 매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청사님 72,000원대까지 보셔서 더욱더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불안하신 분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려도 불안합니다. 네. 비중을 줄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절반을 까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보시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좀 믿음이 있고 공부가 많이 있으면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갔을 때는 어디서 팔아야지 이러면 좀 신나거든요. 근데 지금 본전 근처에서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스터디가 덜 돼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쪽에 계속 뭔가 심리 자체가 회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중 많이 들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비중을 줄이시면은 불안감이 사라지실 거고 조금은 냉철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익을 좀 놓치시더라도 비중을 한 5% 이하로 줄여 놓으신 다음에 편안하게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대지수 정말 강하게 상승해줬죠. 다음 주 시장까지 이 상승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